오늘은 간단히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제 매수 매도를 권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서진 시스템 IR 자료인데요. 최근에 이제 서진 시스템이 몇 년 만에 IR 자료를 냈는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는 새롭게 좀 시작한 부서, 그러니까 사업부도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은 이제 메탈 소재,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이제 가공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좀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분기별 매출액을 경신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이제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 알루미늄 가격이 워낙 급등했었기 때문에 이 원자재 부담 때문에 그다지 좀 기대를 많이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주가를 보면 실적이 나온 걸 보고 나서 이제 진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도 그렇게 지금은 좀 가격이 이런 식으로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현재 알루미늄 가격은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 때문에 좀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안 좋은 시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서진 시스템은 이 알루미늄 가격 급등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걸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은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그대로 제품 가격에 전가를 해서 비싸게 팔았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고서를 따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 판가를 그렇게 크게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 전가를 통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이미 알루미늄을 재고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거나 또 가격이 이제 급등하기 전에 엄청나게 매입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는 2분기에 이제 원자재 매입하는 액수가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물론 이걸 몇 월 며칠에 매입했는지까지는 안 나오지만은 아마 이제 추측을 해본 건데 이제 2분기니까 한 요쯤 이제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한 6월 정도 때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좀 엄청나게 매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담으로는 이미 이전에 보유해놓고 있었던 알루미늄 재고도 상당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싸게 사온다고 한들 기존에 있는 거랑 섞어서 판매를 하면 되니까 이제 원가 부담이 그렇게까지 크게 와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알루미늄 가격이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지만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재고 알루미늄 물량도 있었고, 또 이제 급등하기 전에,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급등하기 전에 많은 양의 알루미늄을 매입해놔서 상대적으로 이 원자재 부담이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보면은 이제 통신 장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인도의 이제 릴라이언스나 뭐 후지츠, 그리고 이제 에릭슨의 확정된 매출이 있을 거라고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부분을 보면 이제 사실 여기는 이제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죠. 당장 여기 보시는 표 약간 작게 보이시겠지만은 이제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만 보더라도 이제 2017년에 거의 한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이제 고객사들이 약간 사이즈업을 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이제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다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렇게 핫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뭔가 드라마틱한 사이즈업이 나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방금 살펴보신 이 세 가지 사업부, 그래서 이제 작년 매출 기준으로 이제 이번 3분기까지 이제 앞서 살펴본 이제 통신 장비랑 이제 모바일,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반도체 매출 추이를 보면 각각 이제 일부 줄었거나 거의 또인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서진 시스템은 이제 어디서 이렇게 매출이 잘 나왔던 걸까요? 바로 이제 지금부터 보시는 이제 ESS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쪽에서만 작년 대비 약 3배의 매출액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는 이제 배터리 케이스랑 ESS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ESS부터 보면 이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고객사인 이 글로벌 에너지 스토리지 1위 업체인 이 플루언스에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을 이제 할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에 따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랑 좀 같이 언급이 되는 회사로 이제 세계 최대 에너지 저장 장치 회사입니다. 잠깐 이 플루언스라는 회사를 보면 이제 검색해 보셔도 딱히 이제 자료가 많이 없긴 한데 이제 이 회사의 모 회사는 며칠 전 풍력 영상 때 이제 잠깐 살펴봤던 이제 지멘스랑 그리고 이제 미국의 AES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IPO를 진행 중인데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요즘 추세를 보면 이런 어떤 ESS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대기업들의 어떤 조인트 벤처나 약간 흡수된 상태로 많이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좀 기술력만 가지고서는 싸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ESS를 대규모로 설치를 했는데 만약에 불이라도 나면 이제 이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있는 감당 가능한 범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뒤에서 이제 자금으로 쉴드를 쳐줘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이제 플루언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IPO가 종료가 되면서 만약에 이제 조만간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을 받는다면 이제 서지 시스템도 이제 이쪽 파이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매출 표면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번 분기를 캐리했던 이 전기 자동차 부분을 보면 뭐 이거는 사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나올까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이제 이번 9월 달부터 이제 매출 인식이 되면서 이번에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다라고 하죠. 사실 이제 삼성 SDI 배터리 케이스를 납품하기 위해서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헝가리의 이 서진오토 헝가리라는 법인을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3분기부터 대량 양산에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 하이만간 배터리를 좀 살펴보면서 이제 삼성 SDI가 중저가 배터리 진출, 그러니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이제 이쪽 분야에 진출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이제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들이 이제 차종을 좀 다양화하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SDI 배터리를 장착을 하면 매출 업사이드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서진 시스템이 다른 5G 장비들과 이제 다르게 평가받는 요인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제 최근에는 그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하는 이제 빈 그룹의 계열사인 이 빈 패스트와도 이제 협업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SK 이노베이션도 같이 콜라보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 이 빈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유럽까지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서진 시스템의 연구 개발 투자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매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쪽 부면에서도 예상치 못한 매출이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타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쪽 부분은 사실 크게 이슈가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이번에 처음 등장한 사업부가 하나 이제 보입니다. 바로 이 PCB 이제 사업부인데요. 특히 이 PCB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현재 상장사로 되어 있는 대덕전자 부사장이 이번에 이 서진 시스템 PCB 사업 총괄로 좀 왔다고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사업을 좀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단순히 이 자료만 놓고 보면 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설계하고 제작할 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도 뭐 별다른 자료가 없어서 조금 더 찾아봐야겠지만은 이제 조금 상상력을 가미해서 보면 지금 이제 사실 서진 시스템은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지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이 PCB도 같이 붙여서 판매를 할 수 있으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협력사를 다변하는 것보다 이제 하나로 조달받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물류비도 줄일 수도 있고 여러 부면에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3분기 실적 그리고 또 이제 서진 시스템의 IR 자료를 좀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통신 장비 매출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신규 사업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감행을 했었고, 또 이제 그 결실이 이번에 이제 제대로 나오면서 좀 매출 볼륨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특히 이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ESS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매출 반영이 되면서 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이제 그동안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 혹은 이제 통신 장비 ETF에 좀 묶여 있어서 계속 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약간 이번 3분기를 기점으로 좀 시장에서 이제 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다만 이제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안 좋은 게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는데, 그런데 뭐 이거는 이제 원재료 때문인 것도 있고, 오히려 이보다는 이제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알루미늄 재고를 잘 축적을 해놔서 선방을 한 거지,
이 알루미늄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약간 이제 계속해서 다시 급등을 한다면 이제는 부담이 될 거라는 견해도 있어서 만약에 이제 내가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양쪽 진영에 이런 논리들을 두고 좀 더 무게중심에 추가 움직이는 쪽으로 베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쩌면 통신 장비 사업이 궁극적으로 이제 서브 사업으로 바뀔 수도 있는 이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연이 힘든 장이지만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